자, 절 한번 볼까요? 절 보세요. 예.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힘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 이번 시간 중요하니까요. 예. 이번 시간 절대 눈꺼풀 내려가면 안 돼요. 예. 힘을 바짝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 노트 먼저 볼게요. 강의 노트. 자, 지난 시간 힘들었던 화폐 시간가치 고비를 넘겼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5번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목차가 두 개 있죠. 1번 현금 수지 분석, 2번은 투자 분석 기법. 자, 1번 현금 수지 분석은 제가 지난 과정 1월달, 2월달도 설명을 드렸는데, 얘는요 화살표 교재되어 있죠. 교재 참고해서 383페이지로 보면서 책을 보고 중요하게 책을 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 380페이지 보시면 380페이지. 자, 네모 2번 투자 분석인데 괄호 1번이죠. 투자 분석의 의의나 2번 시장 참여자, 오른쪽 페이지 괄호 3번 투자 결정 과정. 1번, 2번, 3번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한번 읽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모 3번 바로 현금 수지 분석. 얘는요 원래 냄새가요 풀풀 나요. 냄새가 풀풀 납니다. 자, 제가 냄새가 솔솔 난다고 했어요. 풀풀 난다고 했어요. 풀풀 난다고 했어요. 예. 이건 솔솔 아니에요. 원래 거의 10중 8군 나올 거예요. 예. 아마 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야. 이론 문제를 묻거나 아니면 계산 문제인데,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합격의 문을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얘는 이론 문제가 좋아. 거의 득점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풀기가 너무나 수월한데 계산 문제는 짜증나요. 길이거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쨌든 원래는 풀풀 납니다. 그냥 거의 나올 거예요. 괄호 1번. 그럼 현금 수지는 뭐냐면요, 영어로 캐시 플로우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수지는요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현금 수지가 수익과 지출의 준말이잖아요. 그럼 두 가지인데요. 1번 영업수지, 그리고 한 두 장 넘겨볼까요? 두 장 넘기시면 387페이지 괄호 2번 지분복귀액. 두 가지입니다. 영업수지와 지분복귀액입니다. 자, 얘는 책을 보고 정리합니다. 영업수지와 지분복귀액입니다. 그러면 영업수지는요, 자, 소득, 이득 들어보셨죠? 사용 수익에서 생기는 소득, 이득 구할 때 쓰는 것이 영업수지가 되고요. 지분복귀액은 팔 때, 처분할 때, 바로 자본이득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제 기억으로는 얘가 한 몇 번 나왔지? 기출 문제. 얘가 그동안에 16번 나왔어요. 엄청 나왔습니다. 얘가 16번 나올 때는 딸랑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하다. 10대 말입니다. 쉬워요. 자, 그래서 원래 옆 파트에서 거의 한 문제가 유력합니다. 나온다고 보세요. 타이밍입니다. 책을 보니까요, 표가 나와요. 표. 자, 표를 보게 되면 소득의 종류가 5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 보시면서 그대로 옮겨서 볼게요. 자, 먼저 가능 총 소득 찾았죠. 두 번째 줄. 가능 총 소득, 다른 말로 가능 조소득 이렇게 불러요. 가능 조소득이다. 자, 조소득 총소득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여기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요. 다 쓰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하자.
그러면 유효조소득입니다.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입니다. 다음에 은행의 빚값자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제전,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바로 소득세가 돼요. 영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 종류가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5개. 그러면 조소득이 2가지입니다. 가능조소득과 유효조소득이다. 다시 말하면 가능한 총수입과 유효한 총수입입니다. 양자의 차이를 간단히 본다면 물론 지난 과정에도 언급했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려둔 적이 있어요. 자, 어떤 개발업자가 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려고 합니다. (4층이고요) 각 세대마다 자, 전부 다 3세대씩 구조하니까 총 몇 세대가 돼요? 3, 4, 12, 12세대죠. 이렇게 지어놓고 각 세대마다 똑같이 1년 동안의 임대료가 1,000만 원씩 드는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12 곱하기 1,000만 원 하게 되면 총 얼마? 1억 2천이죠. 얘가 가능한 총수익입니다. 1억 2천. 지금 예를 드는 것은요, 실제로 박스에 넣고, 박스에 넣고 숫자를 다 넣어줘요. 제가 예를 드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구하려면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 부담이 될 거예요. 자꾸 연습해서 속도를 내야 됩니다. 자, 다음에 공실과 불량부채다. 자, 공실은 아시죠? 전부가 임대가 되는데 하필이면 맨 끝에 있는 이 세대가요, 임대가 안 돼요. 안 되니까 뭐지? 공실. 얘가 공실이 생겼습니다. 그럼 공실은요, 상식적으로 수입으로 잡는다, 안 잡는다? 수입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빼자. 빼는 거예요. 수입이 아니다. 다음에 불량부채는요, 집세가 밀려. 집세가. 그래서 요 세대가요, 1년치가 1,000만 원인데 처음에 집세를 잘 내다가 반이 딱 지났더니 그다음부터는 집세를 밀리고 안 내고 했어요. 근데 반이 밀렸잖아요. 얼마? 500만 원입니다. 밀린 집세 500원요. 수입으로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얘도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치니까 얼마가 돼요? 1,500이죠. 그래서 공실과 불량부채는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된다. 빼기 1,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기타 소득은요, 임대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입니다. 앞에다가 자판기를 설치했더니 자판기 수입이 발생하죠. 얘가 기타 소득입니다. 자판기 수입이 1년 동안에 500이 들어왔다. 수입이니까 기타 소득 500을 더해주면 돼요. 자, 암산 얼마가 나와요? 1억 1,000이죠. 가능한 총수입과 유효한 총수입은 이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총수입은 주로 얘를 말해요. 얘를. 자, 이제 이런 유효 총수익에서 조소득에서 빼는 거 3가지도 기억나시죠? 처음에 뭐지? 경비 빼고, 2번째 빚 갚고, 3번째 세금 내고 순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항상 수지 분석은요, 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경비 빼니까 뭐가 나오지? 순수익, 순이 나와요. 그 다음에 순수익에서 빚 갚으니까 뭐가 나와? 세전. 마지막으로 세금 내니까 세후가 나와요. 그래서 유효한 총수익에서 빼는 거 3가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뭐?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이 됐을 겁니다. 이제 하나씩 봐요. 자, 경비 하면 경비. 경비는요. 예를 지었잖아요. 경비에 발생할 대표적인 뭡니까? 관리비. 관리비 내야지. 또는 이제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옥탑에 뭐 광고비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세금, 재산세 내야 되지. 이들은 모두가 경비가 경비. 자, 그래서 이제 경비를 전부가 1년치 기준이니까 이 전체에서 생기는 1년치 경비를 4천만 원 잡을게요. 경비 4천만 원 빼자.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 1억 1천이죠. 오! 죄송합니다. 7천이네요. 제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얘를 다음에 이제 디진도 연결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잠시 한눈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7천만 원이죠. 그죠? 7천. 다음에 이제 다음에 빚 갚자. 얘를 지으면서 은행에 건축 대부 대출 받은 게 있죠. 대출. 대출 원리금 갚는 것도 얼마? 1년치. 그래서 한 1천만 원 잡고 1년치 원리금 갚는 것이 1천만 원이다. 빚 갚아요. 세전이 6천만 원입니다. 아직까지 세금 안 냈네. 5월 말에 소득세 내죠. 소득세 500만 원 잡을까요? 500 잡자.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가 5,5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현금 수지 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때 이 돈이 순수한 투자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시행사. 들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역 작업하고 땅 계약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뭔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업 계획서하고 수지 분석표를 내야 됩니다. 얼마 남는지. 이때 사업 계획서 수지 분석은요. 항상 여기까지입니다. 세전 현금 수지를 말이에요. 세금은 아직까지 변수가 많으니까 항상 사업 계획서상 이 수지 분석은요. 항상 여기까지 내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수익률 몇 프로, 뭐 15%, 17%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개발도 관심 있으면요. 이런 표를 또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엑셀 작업해가지고. 어쨌건 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까지가 나왔고 이게 최종의 몫이 되고요. 이제 하나씩 봐요. 첫 번째 경비. 경비는 우리 책을 보게 되면 384페이지예요. 384페이지 보게 되면 자, 하단부에 걸어 3번 순영어 속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여져 있죠. 1번, 2번 묶어주고 1번 영업 경비, 2번 경비가 아닌 항목. 자, 밑줄 칠 거 없고요. 경비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첫 줄 유지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동그라미. 얘는 출시되고 있어요. 결론. 재산세는 집합뭡니다. 경비에 포함되잖아. 포함되죠. 재산세는 경비에는 포함되지만은 소득세는 포함이 안 돼요. 예. 되시겠죠? 재산세는 경비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득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이외에도 보험료, 광고비, 전기료, 전화로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고 뭐만 조심하자? 재산세.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경비가 아닌 것 제가 분명히 암기시켜 드렸죠. 메모되어 있죠. 공부하는 소감 물었잖아. 공부 소감. 따라서 경비하게 되면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공부하는 소감이다. 공부 소감. 얘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더라. 자, 공 하니까 뭐지? 공. 공실과 불량고치는 앞에서 뺐으니까 경비가 될 수가 없지. 자, 부치 서비스액이죠. 이건 뒤에서 빼낸 거 경비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다음에 소득세. 얘도 경비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는 오늘 공부하겠는데요. 감가상각비도
소득세 계산할 때 들어가는 것이지 경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암기가 되었어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공부, 소감 이미 여러분들 암기하셨고 이건 중요합니다. 얘는요. 그래서 공부, 소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비 빼니까 순영업 소득이 나와요. 다음에 1년치 원리금 갚자. 부채 서비스입니다. 갚으니까 세전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소득세를 빼자. 이때 소득세가 또 중요합니다. 소득세는 지난 과정 설명드리면서 경비만 암기하면서 얘는 3월 달에 해드릴게요 했거든요. 소득세. 소득세는요. 우리 책은 385페이지 보세요. 385페이지 보니까 가로 5번 세후 현금 수지에서 소득세 구하는 게 왼쪽, 오른쪽 두 개 있지. 왼쪽은요. 수출이 뭐지? 순영업 소득 기준이고 오른쪽은요. 세전 현금 수지 기준이다. 그래서 식은 다르지만은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금액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계속 계산 문제가 왼쪽만 계속 물어. 왼쪽만. 여러분들은 이제 왼쪽을 좀 더 집중하시면 돼요. 오른쪽은 가볍게 보시고. 왼쪽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지. 처음에 순영업 소득이었어. 더하기 대체 충당금이죠.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빼자. 다음에 이자 비용 빼자. 그럼 여기까지가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다.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세율 곱하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소득세가 나와요. 좀 복잡합니다. 요 근처도 시장이죠. 시장이세요. 제가 시장에 가서 마치 오늘처럼 날씨도 어중충할 때 딱 좋은 게 뭐지? 소주 한잔하고 순대가 딱이지. 시장 가서 순대를 이만큼 사가지고 소주도 몇 번 들고 와서 여러분과 같이 먹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같이 먹을래요? 거절하실래요?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자, 제가 순대랑 소주를 같이 먹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감히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암기껏. 순대를 먹자고 하니까 감히 거절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순대감이 되었어요. 순대감이. 그래서 순대감이 네 가지입니다. 순대감이. 근데 위헌점은요. 감가상각비하고 이자는요. 무조건 과세에서 공제받더라 빼는 겁니다. 감가이자만. 그래서 감가이자 아닌 건 전부 다 더하기야. 더하기. 오로지 뭐 빼는 거 두 가지. 공제받는 것은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만 공제받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지? 순대감이 감가이자만 빼주면 돼요. 아무리 복잡해도 이제 순대감이 암기가 되었잖아. 예. 계산 문제 이제 문제 없대 말입니다. 연습해 볼까요? 오늘 지문 봅니다. 지문. 자, 지문 보게 되면 5번 문제 계산해봐요. 5번 문제. 6번. 6번이 박스 계산 문제죠. 자, 박스 딱 보는 순간 또 숫자 났네.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구하시오. 뭘 또 올려? 순대감이 감가 이자 빼주고 보고 불러주세요. 순영업 소득 얼마? 적으면 1,000만 원 적어주고. 두 번째, 대체 순환금 얼마? 200원 더하기죠. 200 더해주고. 다음에 이자가 얼마? 250. 이거 빼주고 250. 다음에 네 번째, 감가상각 얼마? 150. 빼기죠. 150. 됐네. 순대감이 나왔잖아. 얼마가 돼요? 800이죠. 마지막에 세율 몇 프로? 20% 곱하기 0.2잖아. 얼마가 돼요? 160만 원. 정답이 2번. 따라서 이제 계산 문제 나왔다면 소득세 자료가 나왔다면 얘는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순대 감이만 적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세월만 곱해주면 돼요. 소득세 별거 아니에요. 순대 감이.
자, 소득세 끝냈습니다. 순대감이다. 다시 책을 봅니다. 자, 책을 보게 되면 오른쪽 왼쪽 두 개 있죠. 그래서 자, 왼쪽 순영어 소득기준도 첫 자만 보게 되면 순대감이 나오죠. 순대감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세전 현금 수지 기준은요. 첫 자만 체크합니다. 자, 첫 자만 보게 되면 뭐죠? 세대 원감. 참고로 자, 세전 수지 기준은요. 세대 원감이 돼요. 그래서 순대감이 세전 기준은요. 세대 원감이 돼요. 빼는 건 뭡니까? 감가하고 잊으니까 감가만 나와 있네. 감가만 빼주면 돼요. 감가만. 그래서 순대감이 하나, 세대 원감 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은 계속 순대감이만 물었다. 순대감이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소득세. 자, 집합 뭡니다. 그래서 소득세 하게 되면 뭐? 순대감이. 얘는요, 이론 지문부터 묻고 다음에 뭐지? 계산 문제도 잘 나와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영업수지 계산의 흐름입니다. 요거. 다음에 387페이지 한 장 넘어갑니다. 지분 복귀. 얘는 안 중요하니까. 왜? 딸랑 한번 나왔으니까. 쓰기도 싫은데 일단 옮겨서 볼게요. 박스 보니까 지분 복귀액은 매각 처분할 때니까. 그럼 이제 흐름이 간단하죠. 팔 때니까 이제 매도 금액입니다. 매도 가격. 매도 가격에서 이제 똑같아. 빼는 거 세 가지가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같이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 빼자 매도 경비 빼고요. 그러면 뭐가 나오지? 순 매도 가격. 다음 빚 갚자. 빚 갚는 게 바로 미상환 잔금이죠. 미상환 저당 잔금. 한 건을 모두 갚잖아요.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고요. 팔 때 내는 세금 아시죠? 양도소득세. 다른 말로 자본이득세가 돼요.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이거 빼니까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빼는 게 뭐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과거 한번 나왔는 게 요거 빈 괄호 넣고 뭐가 들어갑니까? 점수 그냥 주는 거잖아요. 계산 문제 무시하시고. 그래서 딸랑 한번 나왔다. 아주 약해요. 별거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은 요거 계산 문제 묻거나 계산 물으면요. 이거 물어요. 자료에 이따만 거 복잡하게 주면서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요 계산 문제. 아니면 자료를 이만큼만 주면서 순영어 소득 구하시오. 요거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요. 요거 아니면 얘인데요. 실제로는요. 얘를 더 많이 묻습니다. 예. 왜? 시간 많이 빼뜨려 먹거든. 얘는 이제 시간 싸움이 관건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현금 수지는 이 단어를 풀어서 묻게 되는 이론 문제가 좋아요. 이론 문제가. 또 지금껏 흐름 보게 되면 이론 문제가 좀 더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예. 이론 문제는 꼭 득점하기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현금 수지는 마치겠고요. 우리 책을 보시면 389페이지입니다. 네모 4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자, 지금부터 눈을 부릅뜨고 예, 힘을 팍팍 주고요. 예. 여기서는 무조건 두 문제 이상 출발. 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다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표가 나와요. 화폐 시간 가치. 얘는 설명드리면 저절로 해결될 거니까 잠시 보류. 크게 세 가지인데요. 투자 분석 기법은 괄호 1번. 할인 현금 수준서법은 종류가 3개 있죠.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괄호 1번 보았고 다음에 4장을 넘기니까 399페이지. 399페이지 괄호 2번 어림셈법. 다시 한 장 넘기니까 401페이지 비율분석법 세 가지입니다. 다 중요해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세 가지인데 지금부터 공식이 무진장 나오거든요. 오늘 공식 다 정리해요. 다 정리합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맨 밑에 박스가 보이죠? 세 가지. 옮겨서 봅니다. 첫 번째, 할인점검 수지분석법. 얘는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할인현금법을 참고로 1월달, 2월달 설명을 한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가법 MPV가 있고요. 수익성지수법 PI가 있고 내부수익률법 IRR 세 가지를 지난 과정은 전부 다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3월달부터 듣는 분들은요, 꼭 지난 과정을 들으셔야 됩니다. 얘는요. 두 번째, 어림셈법입니다. 세 번째가 비율분석법입니다. 오늘은요, 2번, 3번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2번, 3번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결론부터 봅니다, 결론. 자, 결론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화살표, 얘도 화살표. 이렇게. 자, 그러면서 얘는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자, 고려해놓고 네모되어 있죠. 얘가 중요합니다. 얘는 고려합니다. 고려합니다. 아주 잘 나와요. 나머지는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 강조했어요. 반복시켜 드렸거든요. 자, 할인시킨다와 똑같은 말이 뭐라고 했지? 현가화시킨다. 똑같은 말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할인자가 붙으면 얘가 같은 말로 뭡니까? 현가화시킨다. 현가화시킨다.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이 말 뜻 아시겠죠? 이런 것이가 붙게 되면 전부 다 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화시킨다.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게 되면 모두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가 없으면요. 없으면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박스에 또 단어가 두 개 되어 있죠. 보게 되면 자, 회수기간법이다. 앞에 단순자가 붙어요. 단순 회수기간법. 또 회계적 이익률법이 나와요. 회계적, 이게 잘 나옵니다. 이익률법. 단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딱 보자마자 할인자가 없잖아. 현가자가 없잖아. 없으니까 뭐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회수기간법도 앞에 현가자가 붙어. 현가 회수기간법. 현가가 붙어버리면 현가화 시키는 거잖아. 얘는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어쨌건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으면 무조건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 얘가 없으면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나 얘는요, 할인자가 없고 현가자가 없잖아. 없으니까 뭐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보시면 390페이지. 390페이지. 첫 줄, 표를 보시면요. 첫 줄.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지. 그래서 할인, 현금, 수익분석법. 바로 세 가지가 있고요. 현가, 회수경환법.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회계적 이익률법, 단순 회수경환법. 할인자가 없잖아요. 현가자가 없잖아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별표하시고 얘만 나왔다 허무하게 웃으면서 한 문제 득점하시면 돼요. 왜? 여기서 틀린 답이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 그럼 이제부터 세 가지를 하나씩 보겠는데요. 그러면 할인현금법은 제가 1월달, 2월달 설명을 상세히 드렸거든요. 혹시 전형 과정 안 들으신 분들은요. 요것만큼은 오늘 반복 설명하겠지만 오늘은요. 결과만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상세 설명은 지난 과정 1월달에 또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난 과정은 꼭 참고하시고 일단은 먼저 2번부터 넘어요. 2번부터 어림셈법. 자, 어림셈법은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면 돼요. 뒷페이지.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고 어림셈법 나와 있죠. 우리 책은요 몇 페이지입니까? 어림셈법이 399페이지죠. 그러면 책을 간단히 보게 되면 어림셈법은 내려가서 1번 성수법, 다음 페이지, 그리고 2번 수익률법, 성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복잡해요. 중간에 표가 나와. 공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얘가 구구절절 시험 지문입니다. 전부가 시험 지문이거든요. 얘를 통달해야 돼. 달달달. 예, 갖고 놀아야 됩니다. 띄엄띄엄하면 안 돼요. 예, 딱 보자마자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잘 따라오시면요. 저만 잘 따라오시면 얘도 의외로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잘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어림셈법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성수법이 있고 어림셈법입니다. 성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성수법과 수익률법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결론은요. 결론. 두 가지는 무조건 거꾸로 역수. 역수. 성수법 반대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반대가 성수입니다. 다시. 자, 지금부터 두 가지가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잖아. 아는 거 물어볼게요. 이건 아시잖아. 수익률. 자, 물어보겠습니다. 수익률은요,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수익률은 네모되어 있죠.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럼 얘는요, 높을수록 유리하면 이거 반대가 성수니까 성수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정리되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수가 4개 나와. 4개. 골치 아파요. 첫 번째, 순소득 성수. 조소득이죠, 처음에는. 자, 조소득 성수가 나오고, 다음에 순소득 성수. 세 번째가 세전 현금 수지 성수. 네 번째가 세후 현금 수지. 다 안 쓸게요. 요약집이다. 그 강의로도 다 나와 있으니까. 세후 현금 수지 성수. 그래서 세전 성수, 세후 성수 4가지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다 구구절절 시험 지문들입니다. 풀어서 뭐래, 풀어서. 근데 공식이 복잡하죠. 다시 분자분모, 분자분모, 분자분모. 요거 4개에다가 또 요거 4개, 8개를 마음대로 갖고 놀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먼저 제목부터 골치 아프네 하지 마시고 앞에 거 봐요. 영업수지가 유효 조소득에서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따라오셨죠? 반복합니다. 조소득에서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따라오셨죠?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조소득에서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순서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 이미 예를 안다 하면 여기서 성수가 그대로 4개 나온다. 4개.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딱 물에 올라가면 얘만 딱 보고도 뭐지? 조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 성수, 세후, 성수 딱 떠오르는 거야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4가지는 그대로 현금 수지, 영업 수지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수 4가지는 가져가세요. 이제부터 다음 단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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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묶어주자. 1번, 2번 묶어주고 3번, 4번 묶어줘요. 둘, 둘. 묶었습니까? 자, 묶었죠? 그럼 다시 분자분모 정리합니다. 먼저 위에 거 분자부터 볼게요. 1번, 2번은요. 총총 나누기입니다. 총총 나누기. 자, 강의 노트 보니까 총총 돼 있죠. 그럼 책을 보니까 책에 보니까 표가 나와 있잖아. 이 총은요, 총투자액입니까? 지분투자액입니까? 총투자액이죠. 그러니까 1번, 2번은요. 총투자액, 총총 나누기, 총투자액. 총투자액. 3번, 4번은요. 지분입니다. 지분 나누기다. 자, 분자 정리 끝났습니다. 1번, 2번은 총투자액, 총총 나누기. 3번, 4번은요. 지분투자액, 지분 나누기.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여기까지는요. 쉽다, 어렵다. 오, 대답 못 들었어요. 쉽다, 어렵다. 들으셨죠? 확인했죠? 쉽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순서대로 성수 여러 종류가 있더라. 예. 그래서 앞에 거는 총총 나누기. 다음에 지분 나누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분명히 분자제가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도 확인했고요. 다음에 분모. 분모는 어떻게 정리할까? 조소득 성수는 나누기 조소득. 순소득 성수는 나누기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수지 성수는 나누기 세전 현금수지. 세후 현금 성수는 나누기 세후 현금수지. 얘가 분모입니다. 분모는요. 조, 순, 세전, 세후. 예.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따르니까 여기까지는요. 분모는 쉽다, 어렵다. 다 들으셨죠? 다 쉽다고 했어요. 쉬운 거잖아. 이거 반복하시면 앞으로 지금 어제 보니까 200일 남았다고 하는데 첫날 듣고도 우리 시험 200일 남았다고요. 어제 남았다길래 공부가 되는 분도 계시고 안 되는 분도 계셔가지고 뭐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첫날 몇 분 동안 듣고 쉽다고 했어요. 200일이면 철철철 넘칩니다.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성수가 4개 있다. 조성수, 순성수, 세전성수, 세후성수. 그 다음에 분자 분모인데 얘는 뭐지? 총총 나누기. 얘는 뭐지? 지분 나누기. 분모는 뭐? 조, 순, 세전, 세후. 반복 몇 번 하시면 별거 안 합니다. 처음 듣고 쉽다 했는데 앞으로 계속 반복해봐요.
힘들 거 없습니다. 남들은 어려서 쩔쩔할 때 여러분들은 다 정리하고 들어가요. 다시 4개 따라오셨죠?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다면 얘랑 얘는요. 뭐라고 했다? 역수. 그러면 8개를 일일이 다 따로 국법으로 암기해야 됩니까? 1번만 연속만 확실히 알면 나머지는 바꿔주면 되겠지. 역수니까. 굳이 8개를 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성수만 확실히 알아버리면 반대가 뭔지 아시네. 역수니까 뒤집어주면 돼. 공식은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조소득 성수의 역수는요. 자, 1번 되어 있죠. 바로 총자산 회전율이다. 총자산 회전율이다.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종합하는 율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다음에 세전 성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이다. 다음에 세후 성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체가 그대로 심지문입니다.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종합하는 일이다. 예. 말로 풀어서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제목만큼은 이제 연결해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숙제를 풀어냈어요. 공식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역수니까 바꿔주면 되겠지. 자, 1번 총자산 회전율의 역수는 서로 역수니까 총이 내려가요. 조소득이 올라가면 되겠네.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종합하는 율은 또 얘랑 역수니까 총이 내려가고 선녀의 소득이 올라가고 굳이 공식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역수니까. 다음에 지분 배당률은요. 지분이 내려가고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가 올라갑니다. 역수. 세후 수익률은요. 지분 투자액이 내려가고 세후 현금 수지가 올라가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답니다. 성수법만 확실히 정리하면요. 수익률은 바로 역수니까 공식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수가 쉽다고 확인하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예. 쉽다고 했으니까 얘가 쉬운데 얘가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역수니까. 뒤집어주면 돼요. 뒤집어주면. 그러면 예를 들어 봅니다. 특히 얘들이 잘 나와.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애들이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럼 볼게요. 자, 순소득 성수는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 소득인데 숫자 내볼게요. 숫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총 50억 주고 샀대요. 50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총 50억인데 1년 동안에 들어오는 순수익이 10억 들어온대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50억 주고 샀는데 자 1년치 수익이 순수익이 10억 들어오더라. 그러면 성수가 얼마 나옵니까? 풀 수 있겠죠.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구구절절 이거 전부 다 숫자 넣으면 다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그래서 순, 소득, 성수가 이렇게 숫자 주고 계산 문제도 묻고 또 숫자 넣으니까 이해가 더 빠르잖아요. 그럼 이때 성수가 5가 나왔죠. 이 5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까지 이해됩니다. 성수 5가 뭔지. 다시 50억 주고 산 건물이 매년마다 순수익이 10억이죠. 10억. 앞으로 몇 년 벌면 본전 건진다. 5년 벌면 본전 건진다. 맞죠? 그러니까 이때 성수호는요. 본전 건지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해요. 본전 기간. 예를 들은 말로 바로 자본 회수 기간 이렇게 불러요. 투하 자본 회수 기간. 자본 회수 기간. 얘도 잘 나옵니다. 따라서 순소득 성수는 본전 건지는데 걸리는 기간이다. 어려운 말로 뭐지? 투하 자본 회수 기간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에 만약 성수가 5가 나왔잖아. 5가 나왔죠? 만약 성수가 5도 있고 2도 있다면요. 5가 좋은 겁니까? 2가 좋은 겁니까? 2가 좋은 거죠. 2면 본전 건지니까. 그럼 답이 나왔네. 성수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게 다 아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특히 소득 성수가 아주 잘 나와. 아주 잘 나와. 자, 그래서 성수뿐만 확실히 정리만 되어버리면 나머지 4개는요. 수익률. 역수다. 역수. 예. 이거 반복하시면요. 시간 충분합니다. 예. 지금부터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또 어렵기도 하고. 다시. 지금까지 성수 4개, 수익률 4개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분자 분모 공식 보면서 이걸 다 단어를 뜯어보니까 할인자가 있어요? 없어요? 할인자가 하나도 없죠. 할인자가. 현가자가 있어요? 없어요? 현가자가. 없지. 할인자도 없고 현가자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는 전부가 뭐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할인자가 없어요. 현가자가 없어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성수법과 수익률법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 강의 노트는 다음이 뭐죠? 비율분석법. 비율분석법. 그러면 우리 책은요. 401페이지. 401페이지. 그리고 3번 비율분석법 나오잖아요. 한 장 넘어가요. 402페이지. 보니까 막 단어가 많습니다. 1번 대부 비율, 2번 부채 비율, 3번 부채 감당률, 4번 채무 불이익률, 5번 총 자산 회전율. 5번 나왔죠, 이거. 총 자산 회전율 나왔잖아요. 5번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6번 영업 경비 비율까지잖아요. 그런데 얘도 수시로 물으니까 수시로. 말로 물으니까 문장으로. 빨리빨리 나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이 뭐죠? 대부 비율. 1번 동그라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부채 감당률. 다음에 4번 동그라미 채무 불이익률. 그래서 1번 대부 비율, 3번 부채 감당률, 4번 채무 불이익률. 얘는요. 확실히 짚고 빨리 짚고 들어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이 세 가지가 잘 나오니까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제 강의 노트 세 가지 묶어놨죠.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로바로 떠올리고 객관식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뭡니까? 대부 비율. 두 번째가 부채 감당률이죠. 세 번째가 채무
불행률이다. 세 가지. 빨리빨리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 비율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 LTV. 금융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은요, 분모가 부동산 가치가 되고요. 분자는 대출금입니다. 이런 공식 어려운 게 아니고 상식이니까. 숫자 넣어볼게요. 숫자. 자,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이 5억 잡을게. 부동산 가격이 5억이다. 은행에서 LTV 대부비율이 60%다. 그러면 5억에서 60%니까 이것만 대출해 주겠단 말이죠. 그러면 대출금 얼마? 예, 3억. 나중에 이제 금융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두 개 주고 대출금 얼마? 3억. 이런 계산 문제. 대부비율은 우리가 늘 다루는 거잖아요. 부채 감당률. 자, 책을 보니까 공식 있죠. 부채 감당률. 공식이 분자 분모 있죠. 동그라미 3번. 책을 보니까. 분자가 뭐? 순영업 소득. 부모는요? 부채 서비스예요. 저는 항상 수업을 오전수 마치면요. 1층 내려면 콩나물 국밥집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늘 점심 먹습니다. 콩나물 국밥으로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오늘은 암기를 위해서 점심을 오늘은요. 순두부를 드세요. 순두부. 암기껏. 순두부예요. 그래서 순두부. 부채 감당률 하게 되면 뭐? 순두부. 그래서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이기 돼. 순두부. 돌리시면 되고요. 다음에 채무 불행률입니다. 책 보니까 공식 어떻게 되어 있죠? 채무 불행률. 복잡하죠. 분자가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분모가 유효 조소득입니다. 이런 것도 공식 진짜 한 게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제가 되게 부자로 보여요? 아니면 돈이 좀 영 없는 걸로 보여요? 부자로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돈이 좀 있어 보이나 봐요. 예. 제가 부자로 보이는데. 예. 영철이는 부자로 보이는데. 암기껏. 영철이는 부자로 보이는데. 영철이는 부유해 보이는데. 부자가 부유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철이는 부유해 보이는데. 암기껏. 영철이는 부유해 보이는데. 영부유. 영부유. 그래서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 나누기 유효 조소득입니다. 그래서 영철이는 부유하다. 영부유하대. 공식 이제 이렇게 안겨주면요. 반복만 하시면 별거 아니야. 부채 감당률 뭐 순두부, 채무 불행률 영부유하다. 끝. 다시 이래놓고 이걸 말로 풀면 이론 지문이고 숫자 넣으면 계산 문제야. 그러면 자 계산 문제 자료 이렇게 빡빡하게 줍니다. 얘가 자료를 다뤄. 보기 지문 빡빡하게 줍니다. 그럼 다시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 했잖아.
나오네. 순두부 나왔네. 맞죠? 순두부. 한번 불러줘요. 순영어 소득이 얼마? 7천만 원. 부채가 얼마? 1,000. 정답 7. 계속 이제 감 잡히죠? 다시. 채무불이는 영부유하다. 영어 경비가 4천. 부채 서비스이 1,000. 유효소득이 1억 1,000이잖아. 차수 넣으면 돼. 불러줘요. 경비가 얼마? 4천. 부채가 얼마? 1,000. 유효소득이 얼마? 1억 1,000. 그래요. 이때는 반드시 공식이 암기가 돼야 됩니다. 공식이. 암기가 되고 숫자를 쭉 주게 되면 숫자만 넣으면 100발백중이지 뭐. 계산문 여러분 아시겠죠? 계산 문제. 다시. 자, 얘들이 잘 나오고 하니까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다시 공식 제목과 분자 분모를 보시면서 또 확인하자. 확인하게 되면 이걸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할인자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현가자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얘들은 뭐지? 화폐의 시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비로문서부터 화폐의 시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할인자가 없어요. 현가자가 없어요. 계속해서. 다시 공식 보세요. 분자 분모. 분명히 어려운 공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서 분자값 위에 거. 분자값을 확인하자. 상식적으로. 그러면 분자가 대출이죠. 대출 금액. 얘가 많으면요. 얘도 커지겠지. 얘가 분자가 커지면 얘도 커지겠지. 에? 분자값이 얘들이 다 커지면 이 값도 커지겠지. 뭔지 아시겠죠? 이래 놓고 논리 따져보자. 그러면 대출금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출금 많은 게 빚이 많은 거잖아. 예, 뭐 좋다 나쁘다? 나쁘다. 따라서 얘는요. 대부 비율은 뭐지? 높을수록 나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것도 시험 질문 나와요? 높다, 낮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암기할 게 아니야. 다시. 부채 감당률은 뭐지? 순두부. 그러면 순영어 소득이 순수익이잖아. 얘는 많은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잖아. 얘는 정말 잘 나와요. 따라서 부채 감당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거 잘 나옵니다. 그냥 암기하시면 안 돼. 계속해서. 채무 불이익률은요. 영부유하대. 그러면 경비가 많고 부채가 많은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나빠요. 얘는 높을수록 불리하다. 해석하시겠죠? 공식 나와도.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높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까지도 그냥 암기하면 문제 못 풀어. 털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다시 가만히 따져보니까 전부 다 높을수록 부담이 되는데 유일하게 부채 감당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더라. 예. 그래서 이 예지문이 참 잘 나옵니다. 높다는 게 바로 1보다 크다는 겁니다. 1보다 크다는 거. 높을수록 순수익이 많다.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강요토 보시면 마지막으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자, 할인현금법 봅니다. 자,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순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 세 가지는요. 상세한 설명은 제가 1월, 2월 강의 때 설명을 드렸고 이미 여러분 공부가 됐기 때문에 결론만 볼게요. 결론. 자, 결론 보게 되면 강의 노트 나와 있죠. 강의 노트. 할인현금 수준수법은 첫 번째 순형가법, MPV법. 두 번째가 수익성지수법.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 이 세 가지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입니다. 그러면 순형가법은 약으로 MPV가 되고요. 수익성지수는 PI가 되고 내부 수익률은 IRR이 되고요. 그러면 지난 과정 설명을 드리면서 출발을 이렇게 출발해서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꼴 순수익이다. 이거 상식이죠. 맞잖아요. 여기다가 현가자만 집어넣자. 현가. 그래서 총수익 현가 빼기 총비용 현가는 순현가. 그대로 순현가 나왔네. 순현가.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요. 수익 현가랑 비용 현가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순현가는 뭐지? 수익 현가 빼기 비용 현가는 순현가잖아요. 그래서 수익 현가 빼기 비용 현가다.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똑같은 단어인데 수익현가 나누기죠. 수익현가 분자분모 나누기 비용현가는 수익성 지수가 돼요. 얘가 수익성 지수가 되고요. 얘는요. 순현가.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수익현가와 비용현가를 이꼴 각해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각해 만드는 할인율을 이렇게 내부 수익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난 과정 계속 반복시켜 드렸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뭐라고 했다? 수익현가, 비용현가를 사이 두고 강의에서 보게 되면 네모 3개 나 있죠. 그 네모가 뭐지? 첫 번째 네모는 뭐지? 빼면 순현가, 빼면 돼 있죠.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누면 수익성 지수가 되고 세 번째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이다.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단어 두 개. 수익현가, 비용현가를 사이 두고 빼면 뭐?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모. 교준이잖아. 순현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즉 플러스가 되면 수익이 많고 마이너스가 되면 손해받고 0보다 커야 됩니다.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부모 분자 기준은 1이 되거든요. 다음에 내부 수익은 뭐보다 클 때?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여기까지가 할인현금 수준수법은 이미 지난 과정에 상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결과만 확인했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요 제목들을 보시면서 할인자나 현가자 찾아보자. 현가자가 붙죠. 전부 다 현가 전부 다 온통 현가투성이네. 할인자로 붙네. 예. 그래서는요, 현가자가 붙고 할인자가 붙으니까 이런 전부 다 뭐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되고, 할인자나 현가자가 없으면 뭐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자, 이 교시는 좀 길었는데 한꺼번에 끝까지 끝을 내야지 여러분 정리하기가 좋거든요. 예. 여기까지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중요하고 어려운 투자 분석 기법이었습니다. 자, 힘든 수업 따라 수고하셨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금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